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어제 새벽 2시에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이며 김일성의 고난은 일단 아들 김정일이 대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전군에는 지금 특별경계령이 내려져 있고 청와대는 모든 사태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므로 국민은 안심해도 좋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9시 뉴스는 앞으로 2시간 동안 특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일성 주석의 사망 소식은 사망 후 34시간이 지난 오늘 낮 12시에 평양방송을 통해서 발표됐습니다. 이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사위원회 김일성의 사망 소식은 오늘 정오에 북한의 평양방송과 중앙방송의 특별방송을 통해서 사망한 지 34시간 만에 발표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94년 7월 8일 2시에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알린다. 이 방송은 김일성의 사망 소식을 발표하면서 사망 원인은 심장혈관의 이상과 동맥경화, 심신과로 등으로 인한 심근경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방송들은 김일성의 장례식이 오는 17일 평양에서 열리며 빈소는 금수산 의사당, 즉 주석궁에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오는 1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했으며 11일부터 16일까지 조객을 맞는다고 밝히고 외국의 조문사절은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방송은 이어 김일성의 업적을 찬양하면서 그가 이룩한 혁명 노선과 주체 사상을 받들어 혁명 위협을 달성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우리 당은 주체 사상의 혁명적 기체를 높이 들고 경의하는 김일성 동지께서 이룩하신 주체의 혁명 전통과 불멸의 혁명 업적을 견렬히 옹호 고수하며 김일성 동지의 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아갈 것이다. 북한 방송은 또 김일성이 비록 사망했지만 오늘 혁명의 진도에는 김정일이 서 있다면서 혁명 위협의 계승 완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일성의 사망은 지구상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냉전 시대의 주역이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한 시대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7살 때 만주로 옮겨간 김일성은 19살 때 중국 공산당에 입당하면서 그의 정치적 야심의 성취와 권력 투쟁을 향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광복 직후인 46년 북쪽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그의 북한 장악은 시작됐습니다. 숱한 피해 숙청을 거쳐 권력을 움켜쥔 김일성은 그 후 소련을 등에 업고 한국 전쟁을 일으켜 민족사에서 씻을 수 없는 전범으로 기록됩니다. 그 후 40여 년에 걸친 통치 기간은 그대로 북한 현대사의 축소판이며 한반도의 역사를 끝내 분단으로 굴절시켰습니다. 김일성은 집권 기간 내내 세계사의 흐름을 외면한 채 개인 숭배와 자신의 우상화에 집착해 북한을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사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그 같은 획일적 집단주의 아래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와 주체 사상을 내세우며 우월성에 도취한 채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중의 하나로 전락시켰습니다. 70년대 들어 유일 사상 체제를 완전히 굳힌 김일성은 밖으로는 평화 공존 축으로 유장하면서 김정일에 의한 후계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최근 들어 고령의 건강 이상설이 간간히 나돌면서 경제난의 압박으로 체제 위협까지 우려하던 김일성은 마지막으로 남북 정상회담의 승부수를 준비하다 언필칭 위대한 수령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약의 돌발 사태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간부들은 휴전선부군의 북한 군사 동향과 우리 군부대의 비상경계태세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 1시 반쯤부터 휴전선부군 북한군 부대 조기가 개양되기 시작해 현재 전 전선에 걸쳐 조기가 개양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대남 확성기 방송은 일체의 대남 비방을 중단한 채 김 주석의 사망 소식을 보도하는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등의 방송 내용을 그대로 내보내고 있으며 간간히 무거운 음색의 장송곡도 방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북한군의 동향에서 아직 특이한 군사적 움직임은 없지만 공군이 비행훈련을 완전히 중단했고 훈련 중이던 보병도 본대로 귀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김 주석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 전군에 특별 비상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이양호 합참의장의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방부는
김일성 북한 주석의 사망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안보 불확실성에 대비한 전군 특별 경계령을 1994년 7월 9일 12시 39분부로 전군에 하달하였습니다. 예, 들으신 대로 특별 경계령은 주요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소 내에서 대기할 것, 전 장병의 외출과 외박, 휴가 중지, 그리고 북한군에 대한 조기 경보 활동과 전장 감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북단 안보 관광지인 이곳 평화의댐에도 김일성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하루 관광객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관광버스와 낚시꾼의 차량들로 붐볐지만 정오 뉴스를 통해 김일성 사망이 알려지자 서둘러 이곳을 떠났습니다. 평상시 같으면은 주말에 사람이 좀 있는데 오늘은 김일성이 사망 소식을 듣고 그런지 오늘은 한산합니다. 김일성의 사망이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앞두고 충격적으로 터져나왔지만 휴전선이 코앞에 펼쳐진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화천군 풍산리 등 민통선 북방마을 주민들의 하루는 어제와 다름없었습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한창 바쁜 농사일에 비지땀을 쏟았습니다. 이럴수락에 우리 농민들은 자기 맡은 농사일에 열중하고 나아가서는 전 국민이 단합해서 김일성의 사망이 앞으로 남북 관계에 어떤 작용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최전방 마을 주민들은 통일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네온사인의 불빛과 젊은 남녀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김일성 북한 주석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접하고 받았던 술렁임과 충격은 이제 이곳 명동 거리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시민들의 가장 큰 이야기거리는 역시 김일성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김일성이 어떻게 죽었을까? 과연 자연사인가 하는 궁금증에서부터 남북 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이며 통일은 앞당겨질 수 있는가 등 시민들의 관심사는 온통 김일성 사후의 남북 관계에 쏠려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술집에 앉아 진지하게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많은 시민들이 TV를 통해 나오는 뉴스 속보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시민들이 가장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은 과연 오는 25일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특히 정상회담을 통해 꿈에도 그리던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걸었던 이산 가족들은 김일성의 사망으로 고향 방문의 꿈이 무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로 혹시 북한이 전쟁이라는 모험까지 감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시민들은 이런 때일수록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면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혹 통일이 앞당겨질 수도 있지 않냐는 조심스러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 당국이 발표한 장의위원회 명단은 지난 1월 북한 측이 공식 발표한 당정 서열과 모두 일치합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된 장의위 명단이 과도기에 북한 정정을 이끌어갈 것으로 북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선 사망한 김일성 주석의 아들로 일찌감치 후계자로 지목되어 온 김정일 당 국방위원장이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빨치산 출신의 군부 원로이자 인민무력부장인 오진우가 다음 순서에 서 있습니다. 김정일과 오진우는 지난 80년 당 6차 대회 이후 단 한 차례도 서열 변화 없이 정치국 상무위원회 직함을 가져왔습니다. 서열 3위로 정무원 총리로 있는 강성산부터가 정치국원입니다. 4위는 국가부주석인 이종욱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5위는 국가부주석이자 빨치산 출신의 군원로 박성철이, 6위는 사망한 김주석의 동생인 김영주 국가부주석입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당정 서열에서 빠져있던 김병식이 7번째 순서에 서 있습니다. 현재 외교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남은 서열 8번째, 숙청과 복권을 거듭했던 최광 군 총참모장이 서열 9번째에 올라 있습니다. 김정일 시대를 떠받쳐줄 핵심 세력으로 지목됐던 당비서 개응태가 10위, 역시 당비서인 전병호와 한성룡이 11위와 12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하위 서열도 종전과 같이 김정일 세력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였던 김일성이 사망했고 김정일 자신이 군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진행될 정정 변화에 따라 점차적인 권력 이동도 예상됩니다.
또한 권력 세습에 반대하는 세력과 체제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 대폭적인 개방을 추구하는 세력도 잠재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권력의 향방은 예상 밖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지난 1942년 김일성과 김정숙 사이에서 이남 일녀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김정일의 출생지는 옛 소련 땅이라는 것이 정설이지만 북한 당국은 그가 백두산 부근 통나무집에서 태어나 혁명의 준엄한 시련을 체험하면서 성장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1945년 해방되던 해에 만 3살의 나이로 아버지 김일성과 함께 평양에 들어와 인민학교와 만경대 혁명유자녀학원 그리고 고급 중학과정을 마쳤습니다. 김정일은 이어 59년에는 동독 항공군관학교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유학생활도 했습니다. 김정일이 본격적인 정치 일선에 나선 것은 김일성 대학을 졸업한 1964년이며 71년부터는 북한에서 김정일의 권력 승계 문제가 처음으로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김정일은 이듬해 노동당 회의에서 비밀리에 후계자로 내정된 뒤 노동당의 조직과 선전 담당 비서 겸 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북한의 선전 매체들은 이때부터 대를 이어 충성하자는 표어를 내걸기 시작했으며 김정일은 지도자 동지라는 호칭을 얻었습니다. 김정일은 지난 76년 8월부터 약 2년 반 동안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를 지칭하는 당 중앙이라는 말도 사용이 중단돼 한때 후계자의 지위에서 탈락됐다는 관측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 후 김정일은 80년 노동당 6차 대회에서 김일성, 오진우 등에 이어 서열 4위의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됐으며 당 비서와 군사위원회 위원에도 선출됐습니다. 김정일은 이때부터 건설 현장 방문 등 정치활동을 시작했고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는 등 투쟁 구호를 직접 만들어 영도자로서의 자신을 부각시키는 한편 자신의 핵심 조직인 3대 혁명소조운동을 본격화해 나갔습니다. 김일성의 지원으로 순조로운 권력승계 작업을 계속한 김정일은 지난 90년과 91년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북한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됐으며 93년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차지해 군 통수권을 장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권력을 승계했습니다. 지난 8일 사망 후 처음으로 공개된 김일성의 시신입니다. 부패되지 않도록 아르곤 가스와 포르말린 액 등으로 방부 처리를 하고 안면에 색소 처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북한 측이 주장하는 단군 왕릉에 묻힐 것인지 아니면 방부 처리돼 영구 보존될 것인지를 놓고 추측이 무성하던 김일성의 시신은 영구 보존하는 방향으로 처리될 것이 확실합니다. 동양의 전통적 장례의식이 아닌 이 같은 시신 보존 방식은 레닌과 모택동 등 공산권 국가 지도자들의 시신 보존 방식을 따른 것입니다. 1924년 사망한 구소련의 지도자 레닌의 경우 70여 년을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 안치되어 왔고 중국의 공산당 지도자 모택동은 지금도 천안문 광장 기념관에 안치돼 일반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북한 측이 이처럼 김일성의 시신을 영구 보존하기로 한 배후에는 무엇보다도 김정일의 부족한 카리스마를 보충하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일 투쟁 등의 경력을 들어 자신을 신격화한 김일성에 비해 무엇 하나 내세울 경력이 없는 김정일의 경우 이미 우상화되어 있는 김일성을 사후에도 철저히 상징 조작함으로써 그 후광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상징 조작의 대상인 인민의 손에 의해 레닌의 시신이 70년 만에 다시 페테스부르크의 땅속으로 돌아간 것이나 41년간 밀랍으로 보존 처리된 불가리아 공산당의 창시자 디미트로프의 시신이 유리관에서 꺼내져 화장된 것은 독재의 의도를 뛰어넘는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일성 사망과 관련해 분향소를 설치하는 등 이적 용공 활동을 해온 135명에 대해 경찰이 긴급 검거령을 내렸습니다. 검거 대상자들은 전남대 분향소 설치 관련 87명, 대학 내 찬양 유인물 관련 24명, 조전 발송 관련 17명, 제야단체 유인물 관련 7명 등입니다. 한편 경찰은 김일성 조문단 파견과 관련해 경찰에 연행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인 74살 강희남 씨와 부의장 73살 전창인 씨 등 연행된 5명에 대해 오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일성의 사망을 애도하고 조문단 파견을 주장하는 현수막이 오늘 일제히 대학가에 등장했습니다. 학교 정문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된 이들 현수막은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쓰여졌으며 애도를 표시하는 검은 띠를 양끝에 둘렀습니다. 모두가 김일성의 죽음을 애도하고 조문단 파견을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현수막과 대자보를 설치한 대학은 연세대, 고려대, 강원대 등 전국의 19개 대학으로 한 총린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학생들이 현수막을 내걸자
경찰이 즉시 철거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학생 11명이 연행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수막을 내건 대학은 한 청년의 예상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특히 분향소 설치로 파문을 일으켰던 남 청년은 국민의 반발을 고려해 어떠한 조문 행사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에 앞서 오늘 새벽 한 청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대남방송인 구국의 소리방송 청취 안내문 등 유인물 2점을 찾아냈다고 밝히고 대학 내 주체 사상파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편 한 청년은 학생운동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고 주장한 서강대 박홍 총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김일성 추도보다는 김정일에 대한 충성 맹세의 무게가 실린 오늘 추도대회가 그 신호탄입니다. 초췌한 모습의 김정일이 당 정군 고위 간부들과 함께 주석단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1시간 20여 분 동안 진행된 오늘 대회에서 김정일이 공식 후계자로 추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의 위임에 의해 추도사를 한 김영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은 짤막한 김일성의 업적 찬양에 이어서 시종일관 대의은 충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일 동지의 영도 따라 승리의 신심 드높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 위협을 빛나는 완성회로 줄기차게 밀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년간 김정일이 김일성 사망 이후 공석이 된 당 총비서와 국가주석의 공식 취임에 단일 지도체제로 북한을 이끌어갈 것임을 알리는 대목입니다. 김영남의 추도사에는 김일성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김정일 체제의 정책 노선도 표명됐습니다. 김영남의 뒤이은 각계 대표들의 연설에서도 김정일에 대한 충성이 맹세됐습니다. 추도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김정일의 오른쪽에는 오진우 인민무력부장이, 왼쪽에는 강성산 정무원 총리가 계속 자리를 지켰으며 김성애와 김평일의 모습은 오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천리마거리와 전승거리 등 평양시내 주요 시가지에는 수많은 주민들이 몰려나와 추도대회를 지켜봤으며 정오에는 모든 차량과 열차, 선박 등이 일제히 경적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평양에서 북동쪽으로 150km 떨어진 묘향산. 그곳의 주석 전용 별장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이 마주 앉은 것은 지난달 7일 오후. 전쟁 위기로까지 치닫던 북한 핵 문제가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문으로 극적인 반전을 보이면서 남북 정상회담과 미국 3단계 회담에 대비한 북한의 대책이 마련되는 자리입니다. 1년의 사태 진전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된 김정일,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상보다 권력 승계가 지연되면서 심기가 극도로 불편했던 터에 자신이 주도해온 핵과 대외 정책을 일거에 뒤집는 아버지 김일성에 대해 거칠게 항의합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자 김일성을 경호하는 1호 총국 관계자가 공포를 수발 발사하고 여기에 김정일을 호위하는 2호 총국 관계자가 맞대응하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평소에 심장병을 앓아온 김일성, 아들로부터 생애 처음 당한 모욕감이 쇼크로 이어져 결국 졸도하기에 이릅니다. 즉각 평양에서 헬기가 뜨고 의료진들이 실려왔으나 이미 김일성이 눈을 감고 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북한 문제에 정통한 국내 한 고위 소식통은 오늘 이렇게 김일성 사망 관련 비화를 소개하면서 북한에는 현재 김정일이 김일성을 죽였다는 소문이 매우 심각하게 퍼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어서 이런 과정을 지켜본 북한 권력의 핵심부에서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 우러나올 수 없으며 김정일 체제 출범의 지연도 이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